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형태의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사양산업이 됐죠. 그래도 정기간행물의 형태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멜론이나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월 이용료보다 연간 이용료를 결제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하고, 어떤 헬스장은 요가 수업을 같이 결제하는 것이 헬스장하고 요가 수업을 따로따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입니다. 출판물 등을 정기 구독할 때 해당 출판물의 가격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n분의 1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결제하면 10,000원인데 1년치를 결제하면 100,000원이다. 이런 경우에 고객이 1년치를 결제했다고 하면 1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달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 종류의 출판물을 일괄적으로 정기 구독하는 경우에는 전체 판매 금액에서 각 품목의 개별 가격 비율로 안분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헬스장 얘기했었죠? 딱 이런 상황인 거죠. 헬스장이랑 요가 수업을 동시에 결제하면 조금 더 싸게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묶음 가격이라고 할게요. 고객이 묶어서 결제를 했을 때 헬스장하고 요가 수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때에는 각각의 개별 가격, 그러니까 헬스장 이용료랑 요가 수업 이용료의 가격 비율대로 묶음 가격을 안분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말이에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특별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쉽게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MRI가 필요해서 한 대 샀어요. 병원 직원에게 MRI 설치하라고 할까요? 못하겠죠? 고장나겠지? MRI 판매회사의 직원이 와서 직접 설치해주고 잘 작동하는지 검사도 해봐야겠죠. 이럴 때 MRI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까요? 병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러니까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MRI 장비 대금 결제됐다고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치가 단순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미인도 청구 판매. 얘는 고객이 불가피한 이유로 재화의 인도를 미루고 잠시 동안 기업이 재화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때에는 고객이 재화의 통제권을 갖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고객이 입금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겠죠. 중간상에 대한 판매. 중간상은 유통업자, 도소매업자를 말하고요. 이러한 중간상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에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언과 보상이 중간상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간상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에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중간상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상이 대리인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중간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탁 판매와 같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위탁 판매의 형태로 회계 처리합니다. 운송 중인 재화. 요거는 각종 회계 관련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인데요. 주로 재화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의 판매 형태로 해외로부터 선박을 통해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재화 이동이 오래 걸리는 판매는 여러 조건의 판매 형태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싣고 국내로 재화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물건을 싣는 곳을 선적지, 판매하는 것을 도착지라고 해요. 배가 이런 식으로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 12월 31일이 된 경우에 그때 이 재화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시점에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 개념이어서 이미 선적 시점에 판매자는 매출을 인식하고 구매자는 재화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선적을 한 이후에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은 재화가 도착했을 때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2월 31일 현재 아직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도착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 팔았다고 볼 수 없고요. 판매자는 도착하기 전까지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재화도 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착 전까지는 판매자의 소유인 거죠. 정리를 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선적진도 조건은 재화를 선적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도착진도 조건은 배가 도착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배 위에 있는 재화는 선적진도 조건이라면 이미 팔린 거니까 구매자의 재고자산이고, 도착진도 조건이라면 아직 안 팔린 거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인도결제 판매. 얘는 인도를 완료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판매 형태인데요. 후불배송 판매나 625, 배민에서 배달음식 시켰을 때 만나서 결제하기라는 게 있죠. 만나서 고객이 재화를 인도받고 결제를 했을 때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개념입니다. 완납인도 판매는 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에 고객이 대금을 완납했을 때 재화를 인도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거래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고객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지급해야 매출을 인식하고 등기이전을 통해서 부동산을 전달하는 거죠. 이자와 배당금 수익은 재화의 판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굳이 따로 빼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얘네들 설명하고 재화의 판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자와 배당금은 발생 주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데요.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요. 배당금 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인 배당 선언일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시에 확정되는데요. 따라서 주주총회일을 배당 선언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배당 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날이고, 배당 선언일은 얼마를 배당받을지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배당금 수익은 금액까지 확정되는 배당 선언일에 인식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